22%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소득계층이 하락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산층에서 하락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루 최대 100만 원까지 증빙 없이도 인출, 이체할 수 있는 소액거래 통장이 시중은행에 도입됩니다.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26일에만 계좌 변경 신청이 3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3월에서 4월 신규 분양시장에 수도권에서만 4만여 가구가 쏟아져 본격적인 봄 성수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월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소득계층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산층에서 하락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의 소득 분위가 2011년보다 하락한 가구의 비율은 21.8%였습니다. 2011년의 소득 분위가 2014년에 유지된 비율은 55%, 상승한 비율은 23%였습니다. 2014년 소득 분위가 2011년보다 하락한 비율은 보통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분위에서 33.8%로 다른 분위보다 높았습니다. 가구주 연령별로도 4분위는 39세 이하, 40세에서 59세 이하, 60세 이상 등 모두 소득계층 하락 비율이 상승 비율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2011년 4분위였던 고령층 가구 53.7%의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인 5분위로 올라선 비중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아도 하루 최대 100만 원까지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있는 소액거래 통장이 도입됩니다. 국민, 우리, 신한, KB하나, IBK 기업 등 5개 은행은 3월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 계좌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도 계좌는 하루에 인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뱅킹 등 거래 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입니다. 한도 계좌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줄이기 위해 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된 뒤 통장 만들기 어려워진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대포 통장 명의자나 짧은 기간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사람의 개설은 제한됩니다. 은행 창구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자동이체 계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첫날부터 계좌 변경 신청이 3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지난 26일 조회 건수는 40만 4,839건, 이 중 변경은 30만 5,0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좌이동제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30일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이뤄진 20만 9천여 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변경 건수는 2단계 시행 첫날 2만 3천여 건보다 1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은행을 통한 접속은 38만 2천 건 이상으로 전체의 95%에 달했고 변경도 29만 8천여 건으로 전체의 98%가 은행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중개 어플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발품을 팔지 않고도 매물 소개부터 공인중개사 연결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해졌는데요. 최근 핀테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와 손을 잡고 모바일 부동산 금융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 부동산 중개 앱 다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테이션3와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KB국민은행은 다방 이용자에게 부동산 연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테이션3는 다방 앱으로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방과 제휴를 통해서요. 부동산 정보 제공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고객 중심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 앱 다방처럼 온라인으로 매물을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 계약을 완료하는 등의 온-오프라인 결합 서비스를 O2O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O2O 서비스에 핀테크가 더해지면 전 월세 매매 관련 부동산 정보부터 담보대출 등의 부동산 금융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인터넷은행 설명회를 통해 일찌감치 O2O 서비스와의 연계를 예고했습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인 직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지 않던 소규모 단기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편해지면 매매 고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기존의 공인중개업체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O2O 서비스로 가뜩이나 좁아진 공인중개사들의 입지가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형 로펌까지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과 부동산 중개 O2O 업체들의 협력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을 놓고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와 모바일 선두주자 카카오가 맞붙었습니다. 연 2조 원 규모의 시장을 두고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신한카드가 다음 달 중 모바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한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면 요금까지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신한카드는 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카드 결제 외의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카드 결제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연 2조 원에 육박하지만 카드 결제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신한카드의 대리운전 진출 사업 검토는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드 결제를 유도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도 올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간 업체를 배제하고 이용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그전에 출시된 카카오 택시와 비슷합니다. 카카오 택시는 지난해 초 출시된 이후 택시기사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1년 만에 시장의 약 70%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49% 줄었습니다. 신한카드와 카카오의 맞대결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의 편의성과 대리기사들의 참여율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택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현재 20만 명 이상의 기사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카카오 택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 드라이버 역시 서비스 종사자가 첫 번째 고객이라는 방향 하에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신한카드와 확실한 수익원 확보가 필요한 카카오. 양측 모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운전 시장을 둘러싼 이들의 경쟁은 올 상반기 치열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오늘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 펀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뿐 아니라 환차익에도 세금이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실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고 또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둘 마땅할 곳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 전용 펀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우선 이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또 이 세제 혜택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비과세 해외 전용 펀드 가입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해외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전용 펀드에 신규 가입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오늘부터 내년 말일까지 전용 계좌에 신규 가입해야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3천만 원까지 투자한 금액에 한해 10년간 얼마 수익이 나든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단 배당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 가격 차익으로 300만 원을 벌고 배당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면 총 330만 원의 수익 중 15.4%인 5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해외 펀드는 주식 매매와 환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은 3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금액으로는 4만 6천 원인데요. 이전과 비교하면 줄어든 세금이 46만 2천 원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에 있어서 세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비과세 하면은 최근 만능 계좌로도 불리는 ISA가 화제지 않습니까? 펀드나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를 하고 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다음 달 14일부터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도 가능해지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ISA보다 해외 전용 펀드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SA의 투자 기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ISA는 소득에 따라 3년에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반면에 해외 전용 펀드는 내년 말까지 계좌만 터놓으면 향후 10년간 수익률 추이를 보면서 언제든 환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세제 혜택이 분명 해외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투자하는 국가의 주식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상품 아닙니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이 꼽은 해외 펀드 투자의 키워드는 분산입니다. 투자금을 지역별, 산업 유형별로 철저하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라는 것인데요. 이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에 관심을 두고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선진국을 8, 신흥국을 2 정도의 비율로 가져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별 쏠림 없이 배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도 이 점을 고려해서 오늘 310개의 해외 전용 펀드를 내놓으며 신흥국과 선진국 투자 상품은 물론 글로벌 투자와 헬스케어 섹터 펀드 등 상품 구성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한 군데에 돈을 몰아뒀다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하면 시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투자처뿐만 아니라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나라의 주식시장이 좋을지 혹은 수렁에 빠질지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전용 펀드는 내년 말까지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담을 수 있지만 2018년부터는 갖고 있는 기존 펀드에 추가 불입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수년간 장기적으로 갖고 갈 펀드를 2-3개 정도 정해놓고 이후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 이 비과세 해외 펀드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240원 선을 돌파했으나 달러와 매도 물량에 눌려 전날보다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236원 70전으로 전날보다 1원 50전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전날보다 4원 80전 오른 1243원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5년 8개월 만에 1240원 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후 지난 2010년 6월 11일에 찍은 1246원 10전을 턱 밑까지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월말을 맞아 수출업계의 내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3월에서 4월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분양 시장은 수도권에서만 4만여 가구를 쏟아내며 본격적인 봄 성수기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3월에서 4월 수도권의 봄 분양 시장에서 39,73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총 분양 물량인 63,442가구의 63%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수도권 분양 물량보다는 약 7% 감소한 것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8,985가구, 경기에서 28,058가구, 인천은 2,695가구 등으로 경기의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서울은 전년보다 2가구, 인천은 217가구 늘었고 경기 지역은 작년보다 2,821가구 감소했습니다. 부실 사태를 털고 일어난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이 뚜렷합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내리막을 타던 저축은행 업계는 2014년 말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저축은행이 부실 사태를 털고 일어나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작년 하반기 영업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작년 하반기 영업실적 잠정 집계치를 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총 3,78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05억 원에 비해 52.3% 늘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6.7% 늘고 대출금 증가로 이자이익이 29.7%나 늘면서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수익성과 더불어 자산과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저축은행권 총자산은 43조 9천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연체율이 9.3%로 6개월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고 부실 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0.2%로 2.2%포인트 떨어져 건전성 지표면에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총 자본 비율은 14.33%로 6개월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자이익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데를 좀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이 그만큼 증가하면서 이자도 좀 늘어난 게 있고요. 금감원은 그러나 저축은행이 최근 뚜렷한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다른 업권과의 경쟁 등 잠재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과일맛 리큐르계의 원조로 불리는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수나리가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했는데요. 이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도 한국의 과일맛 리큐르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저도주 열풍을 선도했던 처음처럼 수나리. 과즙을 넣어 소주의 쓴맛을 줄이고 도수는 낮춰 출시 초기 젊은 층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롯데주류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다음 달부터 미주 지역 공략에 시동을 겁니다. 지난달 마켓 테스트를 위해 미국 LA와 콜로라도 지역에 먼저 선보인 수나리가 큰 호응을 얻자 3월부터는 뉴욕, 시카고,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수출기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수나리는 해외에서도 적인 인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품 등록 기간이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최대한 앞당겨서 지금 출시하게 되었고요. 현지 법인을 통한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수나리의 인지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나리는 2월 말까지 미국에만 약 9,600상자가 수출됐습니다. 한 상자에 20병씩 무려 19만 2천 병이 미국 LA와 콜로라도 지역에 퍼진 것인데 수출이 본격화되는 3월까지의 실적을 합치면 총 30만 병의 물량이 뻗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주류는 미국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현재 마켓 테스트 중인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등까지 수나리 수출 국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2009년 출시 이후 세계에서 80만 대 이상 팔리며 인기 가도를 달려온 X1. 이 BMW X 시리즈의 막내인 X1이 7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X1의 가장 큰 변화는 차체 크기입니다. 신형 X1은 키는 높이고 덩치는 키웠습니다. 차 앞부분에 있는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은 더욱 굵어져 이전 모델보다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뒷유리 쪽에는 수직 에어블레이드가 추가됐습니다. 리어 램프는 L자형 모양의 날렵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범퍼는 살짝 위로 올라가 전면부와 통일감을 줬습니다. 실제 이전 모델보다 높이는 5.3cm 높아졌고 너비는 2.3cm 넓어졌습니다. 상위 모델인 X3 못지않은 탑승 공간을 갖춘 셈입니다. 뒷좌석 무릎 공간이 37mm 늘어나 넉넉한 실내 공간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2세대 X1이 심장부터 뼛속까지 달라졌습니다. 차체에 들어간 알루미늄과 고강도 강철 소재로 차체 무게는 낮추고 강성은 높였습니다. 2리터 신형 디젤 엔진이 장착된 뉴 X1은 최고 출력 190마력을 자랑합니다. 이전 세대 대비 6마력이 늘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백은 7.6초입니다. 성능 향상과 함께 효율성도 갖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km를 자랑합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BMW New X1은 컴팩트 세그먼트의 강력한 스포츠 액티비티 차량의 DNA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소형 SAV 세그먼트인 만큼 아무래도 실용도라든지 일상생활에서도 편히 활용할 수 있는 주문을 중점 강조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트렁크 용량도 1세대보다 85리터 늘었습니다.
뉴 X1은 505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확보해 동급 소형 SUV 가운데서 가장 큽니다.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많게는 1550리터까지 트렁크 공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트렁크 바닥 아래 덮개를 들어 올려 접으면 100리터의 추가 수납 공간도 생깁니다. 2세대 X1에는 고급 옵션들과 편의 사양이 기본입니다. 운전자 앞 유리창에 주행 정보를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자동 평행 주차 기능인 파킹 어시스턴트 옵션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짐을 양손에 들고 있을 때 손을 대지 않고 트렁크 아래로 발을 움직여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도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은 뉴 X1 X드라이브 20D가 5,630만원, M스포츠 패키지는 5,810만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중형 세단 SM6의 초반 흥행몰이가 뜨겁습니다. 사전 계약 개시 한 달도 안 돼 계약 건수가 1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각 영업점의 본격적인 차량 전시가 이뤄진 지 12일 후 설 연휴와 주말을 제외한 공식 영업일 기준으로는 17일 만에 거둔 쾌조의 기록입니다. 르노 삼성은 지난 2월 1일부터 SM6의 사전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이 같은 SM6의 초반 인기몰이는 30, 40대 소비자가 주도한 것으로 전체 사전 계약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만여 대의 사전 계약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5, 60대 연령층도 2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르노 삼성은 차량 수요에 맞춰 부산 공장 가동률을 95% 이상 풀 가동하고 공식 판매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출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은 올해 경영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내수회복세 미약을 꼽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에너지산업 규제들을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분양가 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411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 정류소 간 거리가 30m 이내인 버스 정류소 통합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입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뜻을 헤아리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